안녕하세요. 투자 에이밍입니다. 이번 영상은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정부가 전세보증금 안심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건데요.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전세 사기를 좀 방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고, 대상은 일반 임대사업자 그리고 민간 임대인, 일반적인 우리가 전세를 놓게 되면 그런 임대인들 다 해당이 되겠죠. 그리고 운용기간은 이제 허그에서 운영을 하겠다.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그것을 이제 허그에 이제 신탁, 즉 돈을 맡기게 되는, 전세 보증을 맡기게 되는 구조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뗄 위험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고, 반대로 단점은 뭐냐 하면 임대인들이 과연 그 내 마음, 전세 받은 전세금을 내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게 되고, 신탁을 맡겼을 때 운용 수익이 높지가 않게 됐을 때 어떤 그런 기회비용을 보게 되는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, 이 부분을 우리 이론적인 부분하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전세 자체가 월세에 비해서는 주거 비용이 낮은 거거든요. 그렇잖아요. 다들 전세가 있으면 전세를 하려고 하지 월세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전세가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. 그러면 전세가 왜 저렴할까라고 보면 결국 전세라는 제도는 임대인에 대한 신용 리스크, 즉 거래 상대방 위험을 내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비용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, 이론적인 거하고 사례를 들려보면 우리가 파생상품 거래에서 장외파생이라고 있어요. 그 OTC라고 하는데, 과거에 이제 서브프라임의 어떤 그런 더 가속화시킨 그런 원인이 되는 이제 뭐 시장인데, 장외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거래 상대방 위험, 즉 거래 상대방이 돈을 안 줄 위험이 있는 거죠.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파생 계약을 맺었는데, 선물 계약이 아니고 선도 계약이라고 칠게요. 선도 계약을 맺었는데 파생 상품에서 내가 이익이 났어요. 이익이 나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난 금액을 주세요라고 만기 때 했을 때, 상대방이 나 돈이 없어 라고 하면 저는 그 이익금을 정산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. 우리가 이거를 소위 말하는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고, 장애 파생에서는 이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물론 이제 서브프라임 겪고 나서는 장애 파생 부분도 어느 정도 표준화된 계약이 되고 있지만, 전세 자금을 이 장애 파생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이 거래 상대방 위험하고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. 결국은 그러면 이 안심 신탁 제도가 결국 도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? 당연하겠죠. 당연한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월세가 사라지게 될 거다.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전세금을 이용할 목적이 다양하게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지만, 이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무조건 신탁에 맡겨야 되고, 신탁에서 정한 일정 이율만큼의 이자 수익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한번 예상을 해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든 제도가 우리가 보면 사실 이 전세 사기는 없어져야 되겠지만, 사실 이 안전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프레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지만, 이 자본 시장 자체는 사실 비용하고 인센티브, 리스크하고 리턴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